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시죠. 예,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메모장에다가 직접 네. 고대 이집트어로 입력을 하고 캡처를 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어 문자가 굉장히 많아요. 글자가 1000개가 넘게 있어요. 1000개가 넘게 예, 있어요. 근데 그 글자들이 다 유니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다 문자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유니코드가 1071개 정도 있는데 이제 고대 이집트 문자를 다 유니코드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나 뭐 디지털라이징으로 다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저 중에서는 약간 같은 문자가 약간 모양만 바뀐 변형도 좀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이집트 문자는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숫자가 늘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집트 문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다음에 이 문자로 표기하는 고대 이집트 언어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게 고대 이집트 문자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부르던 이름이에요. 발음은 이제 메두네체르라고 읽으시면 네? 돼요. 메두네체르. 메두네체르. 물론 이제 고대 이집트 문자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 모음을 거의 표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모음은 중간중간에 사실 그냥 원하시는 모음을 넣어서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대체로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애를 넣죠. 애 발음. 그러니까 메두 저 W는 이제 저거는 사실은 모음은 아니고 모음 비슷한 자음인데 약자음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그냥 우로 읽으시면 되고요. W는 네. 네체르 할 때 저 T 아래에 있는 저 선 거는 저 이제 이쪽에 발음 기호인데 그냥 뭐 영어 CH 발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체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신성한 말이란 뜻이에요. 말. 신성한 말, 신성한 언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자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문자를 이제 약간 이제 그 이제 신이 주신 어떤 그러니까 신성한 어떤 이 표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글자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맨 앞쪽에 깃발 모양 글자가 있어요. 저 글자가 네체르라고 읽는 글자인데 네체르 저 뜻은 신이에요. 신. 저 깃발이 신이에요? 예, 신. 그러니까 명사로 신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이제 뭐 이제 신성한이라고도 이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저 부엉이 모양 글자. 네. 쟤는 이제 뜻은 없고 발음이 M 발음이 나요. M. 예, 영어 M. 예,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그 몽둥이 같이 생긴 저 문자는 그냥 이제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이제 손 모양 글자. 제가 이제 발음이 D 발음이 나는 글자고 예,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오는 저 병아리처럼 생기네. 네. 병아리는 아니고 이제 그 메추라기인데 메추라기는 이제 W 발음이 나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메두네체르라고 읽었잖아요. 네, 순서가 바뀌어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글자를 표기할 때 뭐 신이랑 관계되어 있는 글자는 이제 앞에다가 도치시켜 가지고 쓰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뒤에 오는 게 맞는데 네. 앞에다가 표기를 해요. 그래서 메두네체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뭐 강의하거나 어디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꽤 많이 소개한 문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두안 네체르 에넥이라고 읽는 건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안 네체르 에넥은 여기서 똑같이 저 깃발 모양 글자 네체르죠. 예, 네체르 신이잖아요. 신. 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제가 뒤에 읽어요. 두안 네체르 뒤에 읽잖아요. 네. 근데 앞에다가 쓴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치시켜 쓴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별 모양 글자랑 뒤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두아라는 단어인데 두아는 동사예요. 누구누구를 찬미하다, 뭐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두안 네체르 하면은 신한테 경배를 드린다.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저 사람 뒤에 오는 저 물결 모양 글자 있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이제 N 발음이 나는 글자인데 N. 저애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이제 for 같은 느낌? for 같은 느낌의 전치사예요. For you. for you 맞아요. 예. 그러니까 뒤에 오는 저 바구니 모양 글자는 이제 K, 그러니까 액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당신, 너. 그러니까 이인칭 목적격. 당신을 위해. 당신을 위해 신에게 뭐 경배를 경배한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통 이제 뭐 고대 이집트어로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쓰는. 약간 영어로 좀 God bless you 약간 이런. 예, 그런 거죠. 예, 비슷한 뜻이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체르가 이제 뭐 이렇게 앞에 도치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썼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집트 가서 뭐 물건값을 많이 깎아준다. 그러면 두아 네체르 에네.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현대 이집트인들은 이걸 쓰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what?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언어와 문자는 고대 이집트 언어, 고대 이집트 문자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말이에요? 지금 모르죠. 지금 두아 사람 네체르 에네. 그러니까 현대 이집트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하기 What are 때문에 you talking about?
그래서 네, 아랍어로 슈크란 이래야 돼. 슈크란. 아. 고맙습니다. 일단 슈크란. 그러니까 사실 이 고대 이집트어 사실은 지금 사용되지 않은 언어죠. 약간 이런 거네. 우리나라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막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깎아주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옛날 말이죠. 네. 아예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 이제 고체고 예, 제가 뭐 썼어요. 조류도감이란 뜻인가요? 뭘까요? 뭐죠? 그 뭘까요? 예, 저 소는 아까 메추라기 2마리. 매출하기 앞에 있는 건 일단 모금함이죠. 저거는 이제요 그 그릇 그러니까 이 토기 받침대예요. 여기다 이 토기를 이렇게 얹어놓는 받침대 모양의 글자인데 메추리탕? 궤도예요. 어? 이제 궤도님 이름을 고대 이집트 문자로 예. 음차에서 궤도라는 어. 것만 이제 음만 따가지고 표기한 건데 요 지금 글자들은 뜻은 없고 소리만 나는 글자예요. 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저 그릇 받침대라고 한 저 글자가 G 발음이 나고요. 저 메추라기 모양이 이제 우 발음 나고 구. 그다음에 뒤에 있는 저 약간 그 이제 독수리 같이 생긴 저 글자가 이제 그 발음기를 표시했는데 아 발음이 나요. 아, 구외. 그래서 그래도 구아두 구아두. 뭐 이런, 예, 왜냐면 그게 이게 아닌데요? 과두인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발음이 다 있진 않아요. 구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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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아두라고 이제 좀 쓰세요. 예, 구아두. 구아두라고 안녕하세요. 이제 예. 과학 크리에이터 구아두입니다, 예, 여러분. 예. 안 될 거하게 구아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뭘까요? 왠지 진짜 그 구아두가 있네요, 맨 앞에 구아두. 물결이 N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이건 저 아닐까요 혹시? 맞아요. 아. 예. 이거는 이. 이누아. 오, 이누아. 이 누아두. 과도와 인화 칼이 들어가 있네요. 저거는 갈대예요. 갈대. 예, 그 아이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아. 사실은 그러니까 모음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발음 비슷한 발음이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을 지금 표기할 수가 있어요. 아, 재밌네요. 이거 이름만 봐도 이렇게 재밌죠? 웃겨. 요거 뭘까요? 이것은 이 누아두의 이였으니까 이구너. 이구아노. 그 아까 너가 뭐였어요? 너 K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기서 저 글자는 너라는 뜻은 없고 그냥 K 발음만 나는 글자예요. 아. 지금 저기서. 요거는 약입니다. 왜냐면은 양님인데 이게 아까 이노아님 제가 성함 그 표기했을 때 네네. 갈대 하나 있으면은 I 발음이 나는데 네. 두 개를 써놓으면은 Y 발음으로 발음을 해요. 오. 그래서 약입니다. 약. 약. 이건 진짜 약이에요. 그냥 약. 인문학에 취약한 구아두. 죄송합니다. 네, 인문학 취약한 거 인정합니다. 네, 구아두. 요건 뭘까요? 요거 항성이죠, 항성. 맞습니다. 오. 항성. 왜냐? 길어. 눈치상 항성이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왜냐면 이것도 딱 보면 그냥 호식이 두 마리 어, 시키는 거. N이 두 번이구나. 그러니까 새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다 새예요. 다 새네요. 엄청 많죠. 새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두 마리도 있고 세 마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많고 글자 모양이 다양하죠. 다 새죠. 네. 저 오른쪽 부분들 보시면은 사슴도 있네요. 예. 어. 엄청 우와. 많죠. 이렇게 이제 항성으로 읽고 항숭이죠. 항숭. 항숭. 예, 항숭. 저 이렇게 과 들어가는 모양의 글자가 H 발음 나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저 독수리 모양 글자가 A 발음 나는 글자예요. 네. 근데 이제 A를 발음교로 저렇게 표기를 해요. 이제 고대 이집트 표기할 때 네. 삼자처럼. 그다음에 물결 모양 글자 이제 N 발음 나는 거 좀 기억하실 네. 거예요. 물론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소리만 나는. 그다음에 저 구아두 할 때 쓰는 저 G. 그래서 이제 항이 되고 그다음에 저 이렇게 바로같이. 저게 이제 옷감을 걸어낸 모양이에요. 아. 저게 이제 S 발음 나는 글자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메추라기 그러니까 네. 우 발음 나는 글자 있고 다시 이제 N하고 G 발음 나죠. 아, 그렇구나. 또 이제 안될과 다른 이제 멤버분들 오. 제가 이름을 넣었어요. 봉진? 맞습니다. 오. 예, 여기서는 이제 쿵진이라고 쿵진. 네, 쿵진이라고 제가 썼어요. 쿵진. 쿵진이라고 썼어요. 이게 저 앞에 나온 이렇게 그 경사면처럼 네. 그려진 저 글자가 이제 Q 발음이 나는 글자고 아. 오호. 나머지는 이제 다 아시고 메추라기, 물결, 저 예. 이제 NG? 받침대 음. 아시고 그 다음에 저 뱀 모양 글자가 이제 Z. Z 발음이 나는 글자예요. 약간 중국인 같아. 그러니까 쿵진. 과도 공진. 쿵진의 서유기. 쿵진의 서유기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Y.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다른 랩장님 아, 그 유니 유니. 예, 유니님 이름을 아. 예, 썼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발음이 다르다고 생각을 이제 하시겠지만 원래 한국 이름을 예를 들어 저희 이름을 예. 그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도 이름 발음이 달라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컨대 저는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민수. 민수. 민수예요, 민수. 민수. 그러니까 아무리 저는 이제 MINSO라 쓰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민수잖아요, 이름 민수. 예. 근데 영어로 표기를 하면은 민수가 민수. 돼요, 민수. 민수.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언어마다 음소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완전하게 같이 그 음가를 맞춰가지고 표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거의 언제나. 그래서 이건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훨씬 멋있죠. 멋있네요, 뭐가. 왜냐면 제 이름은 이거 이제 내가 만든 제 이름인데 단순히 음차만 한 거 아니에요. 뜻도 있어요. 오. 약간 근데 우리 이름은 음차만 갖다 쓴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좀 음차만 갖다 썼어요. 네. 느낌이 아니라. 예, 예. 아니, 그걸 좀 안 들이신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이름? 허접하게. 어. 네. 대충 그냥 구해도 인화. 쿵진. 하지만 내 이름은 다르지. 아 이거 되게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만든 거예요. 아, 왜냐면 제 그렇군요. 명함에 제가 예. 쓰려고 이름을. 오. 아니 먹으라면 이집트 수학 전공하시는지. 아, 그렇긴 해요. 메누슈라고 있는데 메누슈. 메누슈. 네, 메누슈라고 하는데 저 앞에 이제 메누라는 글자는 기념물 이런 뜻이에요. 기념물. 그다음에 뒤에 오는 슈라는 글자는 빛나는. 그래서 빛나는 기념물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다가 제가 저 이제 앞에 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저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 앉아 있는 사람 예. 썼잖아요. 예. 쌍따봉 하고 있는 분. 근데 원래는 쌍따봉. 이제 뭐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거는 이제 일종의 여기서 이제 한정사라고 저 앞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사람이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쓸 때 저 한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렇게 이집트어에서는 한정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 메누슈라는 이름은 제 한자 이름에서 약간 의미가 통하게끔 만들었어요. 제 한자 이름 이제 민수가 제가 이제 그 옥돌민자에다가 빼어날 숫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빼어날 옥돌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랑 약간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빛나는 기념물. 예, 빼어난 빛나는 옥돌. 기념비 뭐 이런 식으로. 빛나는 옥돌. 예, 뭐 약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집트 문자랑 이집트 언어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이게 보통 저희가 한글날이 되면 네. 갑자기 막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어.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뭐 이렇게 뛰어난 언어다 뭐 이런 세계에서 예, 막 여기서 구분해야 될 부분은 한국어와 한글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한국어는 언어고 한글은 문자체계죠. 네. 예컨대 한국어는 그 유럽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책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름처럼 이제요 표기할 수 있죠. 한국어도 물론 발음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영어 뭐 I am 뭐 my name is 민수를 그냥 쓸 수 있잖아요. 쓸수 우리가. 있죠. 한국 그 한글로.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거죠. My name is 이렇게 쓰면 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은 한글이지 네. 문자책이지 한국어는 아니죠. 그쵸. 한국어는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 한반도에서 원래 사용되는 언어인데 그거를 어느 그쵸. 특정 시점에 그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세종대왕을 비롯한 뭐 여러 이제 동료들이 동료들이 이제 발명을 한 거죠. 개발을 집현전에서. 한 거죠. 예, 집현전에서 개발을 한 거죠.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것을 찌아찌아족이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찌아찌아.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가져다가 자기네들 언어를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어와 문자를 구분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이집트 문자 언어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제 친숙하신 그 연표죠. 좀 디자인이 좀 바뀌었네요. 이게 연표는 그대로인데 이제 밑에 네.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집트 역사도 길잖아요. 3,000년 정도 되잖아요. 이집트 역사가 긴데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이집트어가 바뀌긴 바뀌어요 조금씩.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초창기에는 이제 고 이집트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기 이집트어가 등장을 하는데 대체로 이집트어를 공부하실 때 처음에 중기 이집트어 배워요.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중간부. 저도 이집트어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미들 이집션이라고 하는데 미들 이집션부터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집트어도 그냥 외국어 하나 완전히 이제 처음 보는 외국어를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아요 공부하는 게 이제 문법책도 있고 네. 예. 어머. 그리고 이제 문법책 보면서 열심히 단어 외우고 그리고 단어 외우면은 독해 연습하고 진짜 근데 이제 힘들겠다. 그다음에 독해 잘하게 되면 장문도 하고 어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똑같아요 다른 언어 공부하는 거랑. 아, 그렇군요. 중기 이집트어를 하면 고 이집트어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사실 같은 계열의 언어인데 때에 따라 조금 바뀐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왕국 시대 중반부터 되면은 이제 말기 이집트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이집트어가 등장하는데 네. 저 말기 이집트어는 예,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상상님이 아니, 내보내고 잠깐 들어와야 돼. 웃음을 참아도. 교체. 교체. 진짜? 선수 교체. 진짜 선수 교체.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중기 이집트어가 이제 기본 언어고 중기 이집트어는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중기 이집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어체 언어예요. 그리고 말기 이집트어는 원래 이제 구어체의 고대 이집트어가 어느 순간부터 문자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차이가 뭐냐면 중기 이집트어는 대체로 종교적인 내용이나 공식적인 내용은 중기 이집트어로 다 표기가 되는데 말기 이집트어는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여요. 예컨대 뭐 법률 문서라든가 혹은 네. 뭐 이렇게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 말기
말기 이집트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기 이집트어가 나중에 이제 데모틱으로 이제 데모틱이라는 또 다른 언어 체계로 좀 변형이 돼요. 같은 언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콥트어라는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되게 짧으네요, 저건. 근데 콥트어가 근데 저기서는 이제 표기가 저렇게 돼 있는데 콥트어는 사실 서기 한 18세기 정도까지 쓰여요. 이집트에 기독교가 있거든요. 콥트 기독교라고. 콥트 기독교, 네. 콥트 기독교 공동체에서 콥트어는 계속 쓰였어요. 17세기 한 18세기까지. 그러고 나서 콥트어도 이제 더 이상 안 쓰이고 콥트 기독교인들도 주로 이제 아랍어를 쓰게 됐는데 콥트어는 그 이후에도 그 콥트 기독교 의례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콥트어는 그러니까 1822년에 샹폴리옹이 고대 이집트 문자를 최초로 해독을 하는데 네. 그때 샹폴리옹이 콥트어를 알고 있었고 콥트어적인 지식을 많이 여기다가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해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언어 체계고 네. 문자 체계가 또 달라요. 변화가. 이제 히에로글리프가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렸었던 그 네. 문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형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 그 문자가 히에로글리프고 히에라틱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는데 이제 번역을 하면 보통 신관 문자라고 많이 써요. 저거는 약간 필기체. 필기체. 필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데모틱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 책이 등장하는데 저 히에라틱의 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콥트 문자가 쓰이는데 콥트 문자는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알파벳이에요. 그리스 계통의 네네. 알파벳을 채용해가지고 이집트 언어를 표기하기 시작해요. 라틴어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표기되는 글자는 비슷한 모양이죠. 네. 언어는 다르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라틴어랑 이집트어랑 콥트어랑 완전 다른 언어인데 이제 같은 계열의 알파벳을 채용을 해가지고 표기를 하는 거죠. 지금 멤버분들 그 글자 쓴 거는 여기서 히에로글리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죠. 네. 사실 그거는 언어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문자만 쓴 그냥 거예요. 문자만. 왜냐면 언어 체계를 제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때는 저 상형 문자, 신성 문자만 가지고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이제 문자예요. 그러니까 히에로글리프 일반적으로 상형 문자라고 하는 글자들은 저런 식으로 쓰여요. 저기 주황색으로 표기한 데까지. 네. 약간 시대별로 지역별로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약간 점점 데모틱으로 갈수록 필기체 같은 그렇죠. 느낌이 나요. 예, 그러니까 히에로글리프는 사실 손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게 어디 돌에 새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주로 쓰이고 손으로 쓸 때는 저기서 히에라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용도가 다르건데 같은 글자예요. 똑같이 1대1로 대응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같은 문서를 히에로글리프로도 쓸 수 있고 히에라틱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데모틱은 이제 언어가 조금 바뀌는 데모틱이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데모틱도 히에라틱이 더 추상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뭔가 더 단순화된 네,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게 빨리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히에로글리프, 히에라틱, 데모틱, 그다음 뒤에 콥틱까지 구체적인 좀 예를 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히에로글리프예요. 이게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 문자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그 문자들이죠. 그게 이제 요거를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같이 우리가 읽을 거예요. 오. 끝까지 같이 한번 이제 이제 저 물결에 N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아까.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해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히에라틱이에요. 이거는 펜으로 쓴 거예요. 펜으로 쓴 거죠. 요 지금 글자는 잉크로 쓰고 저 글자를 쓴 저 판은 석회암 판인데 혹시 오스트라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스트라콘? 아니요. 오스트라콘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아테네에서 예. 위험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을 투표해가지고 이제 추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투표를 할 때 사용된 것이 그 독이들 편이에요. 독이 편. 네. 독이 이제 다 부셔가지고 독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내서 그거 이제 사람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 사람 위험한 사람 추방하는. 근데 그때 아테네에서 사용되는 요 독이편을 네. 오스트라콘이라 불러요. 근데 그 오스트라콘은 원래 독이편이라는 뜻인데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도 오스트라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집트에서는 오스트라콘이 독이편이기도 하면서 또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석회암 판도 오스트라콘이라 불러요. 근데 저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집트 하면은 글자를 쓸 때 어디다가 써요?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근데 파피루스는 비싸요. 근데 파피루스는 이제 중요한 정말 공식 문서를 쓸 때 사용을 하고 예. 글자를 공부를 하려면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글자 쓰는 네. 연습. 이면지 같은 데서. 예, 이면지 같이 예. 쓰잖아요. 이면지 같이 쓰던 매체예요, 저게. 석회암 판이. 아. 그러니까 열심히
써요. 근데 저게 오늘날 학자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습장으로 사용되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 똑같은 문헌을 다른 사람이 쓴 판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한 문학 작품이 있으면은 이게 통째로 다 남아있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부분 그걸 이제 따라가지고 이제 쓴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연습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취합을 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자료입니다. 야, 연습장까지 모아서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낸다. 원래 그 고대사나 고고학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완전한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다 완전 그 이빨 빠진 어떤 무슨 뭐 그런 것처럼 퍼즐 그냥 조각. 그러니까 다 이제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 파피루스예요. 말씀드렸던 그 히에라틱 문자를 파피루스에서 저렇게 씁니다. 펜을 가지고 이제 써요. 펜을 이렇게 갈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펜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예. 깜빡하고 그 사진을 안 넣었는데 펜 그 실물도 꽤 많이 발견이 됐어요. 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쓰는 서기관들이 가지고 다니던 이 도구가 있어요. 글자 쓰는 도구가 팔레트랑 뭐 잉크 이렇게 찍어가지고 쓰는 네네. 그런 도구들도 실물은 꽤 많이 확인이 됐어요. 요것도 오스트라콘이에요. 요거는 진짜 독일편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 석회한 판이지만 얘는 진짜 독일편이죠. 아, 그리고 여기 쓰여진 이 글자가 데모틱이에요. 아까 그 썼던 거보다 훨씬 이제 후대의 글자죠. 요거는 꽤 최근 거예요. 네. 최근이라 하면 최근이라면 뭐 한 2000년 정도? 2200년 정도. 2200년. 아유, 와. 최근이네요. 얼마 안 됐네요. 기원전 2세기 정도. 예. 엊그제가 예,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글자고 이거 뭔지 그거다. 아세요? 로제타 스톤. 봤잖아요 지금 댓글 봤어 지금. 로제타 스톤이에요. 여러 개의 언어가 같은 내용을 써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영국박물관에서 소장 중인데 사실 저 인물은 약탈 문화재죠. 그러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약탈 문화재인데 그것도 이중으로 약탈된 문화재예요. 이집트에서 프랑스가 갖고 있던 걸 영국이 게다가 전쟁 약탈 문화재. 예, 프랑스가 이집트 쳐들어가서 이제 불법적으로 꺼낸 거고 그거를 영국이 프랑스를 제압하면서 다시 뺏은 거 전리품으로.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이집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요. 제 생각에 언젠가 돌아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예. 근데 여전히 영국 박물관에서는 저 유물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시면 가장 사람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유물이 저거예요. 되게 중요한 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물이 중요한 거는 저기 그 나중에 1822년에 프랑스의 학자인 샹폴리옹이 고대 이집트 언어를 최초로 다시 해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해독할 수 있게 해준 단초가 된 자료예요. 그 단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내용의 그 문헌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위에가 이제 문자 체계는 신성 문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어 그 다음에는 문자 체계는 데모틱 언어도 데모틱 가장 아래는 언어는 고대 그리스어 문자 체계는 고대 그리스 알파벳 근데 이 당시 이 유물이 입수했을 당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유럽의 지식인들은 고대 그리스어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는 그 당시 지식인들한테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현대 지식인들이 영어 조금씩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걸 토대로 이제 해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구글 번역기 돌린 게 세 개의 언어로 있으니까 그렇죠. 대충 패턴을 보면은 이게 이 단어구나, 이게 이 단어구나. 즉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내가 나머지 두 개를 그렇죠. 어느 정도 때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일종의 예. 거의 사전 같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로제타 스톤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 고대 이집트 언어가 해독이 되었을까? 만약에 없었다면 제 대답은 해독이 됐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나중에 뭐 이제 한 20세기 들어와서 해독이 됐을 수도 있지만 됐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어는 이집트어로 쓰여져 있는 문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헌이 많으면 해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독이 잘 안 된 고대 언어들 대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문헌의 양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다음에 이제 길게 쓰여져 있는 문장이 잘 없어가지고 예컨대 이제 인더스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자가 있거든요. 해독이 안 됐어요 아직.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은 걸 표기했는데 엄청나게 긴 문장이나 어떤 제대로 된 문서 같은 것들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조금 알파벳처럼 보이시죠? 약간 그 이 사이 정도는- 어딘가로. 예. 예, 이게 콥트어예요. 이게 콥트 문자하고 콥트어예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아까 그 예. 교수님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분 계셨는데 저 당시에는 잉크의 그 재료가 뭐였어요? 잉크는 대체로 이제 암석 재료죠. 대부분. 암석 예. 재료. 그러니까 돌 갈면은 나오는. 그렇죠. 예. 예, 예전에 예. 우리도 이제 안료가 대부분 바닥에 예. 돌로다가 이렇게 글씨 쓰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 예. 예, 예. 이상한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